단단하게 쭉 나와가지고 딱 떨어지면 머리 보고 끝입니다. 이거는 제가 농담을 하는 이야기. 우리 지스림, 제가 처음에 지스림이라고 했죠. 지스림을. 이 화이바를 드시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드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한의원에 이게 사실 대박난 겁니다. 이 약기적인 그 아토피 있지 않습니까? 아토피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장을 청결하게 합니다. 대장에 가스가 역류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피부 쪽으로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아토피 원인 중에 하나가 대장 쪽에 잠재이 됩니다. 요런 쪽으로 해결을 하고 아토피 치료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어디냐면 서울의 저게 의성청 한의원, 여기에서 우리 제품이 한 달에 70cc 막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원 조그만 데서. 이거는 막 화이브의 평간사람 듣고 원장님 완전히 평간사람 화이브입니다. 여기 우리 화이브가 그런 게, 화이브를 먹는 방법은 뭐냐?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 때, 오늘 제가 팁 몇 개 이야기합니다. 물을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위산이 물과 희석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소화가 안 되는 기능이 되다 보니까 위산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여건을 내 스스로가 만든다. 어느 때? 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식사 전후 1시간 물을 안 먹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국을 드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조금만 드시고, 너무 국을 갖다가 그게 막 들고 막 들이키지 말고, 국물을 들이키면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래서 왔습니다. 돼지국밥에다가 그냥 먹으면 싱거우니까 새우젓갈 한 점 탁 걸쳐 먹으면 좀 싱겁거든요. 왕소금을 조금 티스고 탁 넣으면 좀 간간합니다. 그 짜먹을 가지고 제가 학원 강의 들어가는 거 5분 쉬는 시간 뛰어나와야 되니까. 먹는 게 아니라 돼지국밥을 마시는 거예요. 그 소금 덩어리가 거의 마시면 안 짭니까? 물 2컵, 3컵 막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쩌겠습니까? 조비대. 하여간 식사 전후 1시간 동안 가급적이면 물을 작게 드시면 좋다. 우리 화이바를 드시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식사 후 1시간 지난 다음에 하루에 1시간 뒤 저녁으로 한 포에 물 1컵 상식입니다. 2포면 몇 컵입니까? 이걸 꼭 설명해 줘야 돼요, 사람들은. 착 물어봐요, 설명. 물 1포에 물 1컵. 2포면 알겠습니까? 지스림, 우리 화이바를 드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래 드시고 나면, 어디입니까? 한국브랜디라는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현대중공업의 직거래가 굉장히 큰 데입니다. 그건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한국브랜디 회사의 회장님 사모님이 저희 이 화이바 18편입니다. 제가 울산에 사업할 때 꼭 외국 여행 가시면 전화 와가지고 화이바 사장님 화이바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날 제가 보내드려요. 게스트 보내드리고 그거 가지고 외국 한 달 동안 여행 갔다 오시고 그러면 화이바의 기능을 제대로 하시면 외국에서 음식 드시면 꼭 이걸 들고 가세요. 위장이 취하다고 하세요. 소화제가. 화이바의 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숙변을 제거하는데 탁월하게 그 기능을 발휘한다. 이 정도로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먹는 방법 그래요. 그리고 원래 이 안에 차전자피나 폴리만 유로닉산이나 이 들어가서 하는 기능 중에 뭐냐면은 내 몸에 먹으면 체지방이 돌아갔습니까? 원래 영양학적으로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와도 지방으로 쌓이고 단백질이 몸에 들어와도 지방으로 쌓입니다. 지방을 안 먹었는데요? 아닙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탄수화물만 먹어도 지방으로 결국은 쌓이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쌓이는 과정의 이 역할을 막아주는 역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차단시켜주고 단백질이 지방으로 흡수되는 걸 조금 막아주는 기능을 화이바에서 그 기능을 탁월하게 합니다. 그 성분 기능들이. 그래서 이걸 드시다 보면은 체지방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있는 체지방은 분해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지방 제거에 탁월하게 일조를 하는 제품이 근데 화이바. 아침 저녁으로 꼭 먹어야 돼요? 저녁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녁만 먹으면 50%. 근데 계속 먹으면 장에 그 연동 운동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 진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예. 2580. 요 대장 기능 중에 3가지 기능이 음식물이 소장에서는 영양 흡수는 다 끝마치고 대장에서는 영양 흡수는 이제 안 합니다. 영양 흡수가 소장에서 마치고 찌끄레기가 대장으로 흘러내는 거예요. 찌끄레기를 잘 모아주는 역할이 뭐냐면 혼합운동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우리 아줌마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아시는 거 해주세요. 네. 혼합운동. 그 다음에 수분 흡수 조절 기능을 왕성해. 이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너무 대장 벽면에서 수분을 많이 빨아들여 버리면 변비고 딱딱한
짠면 마른 면 됩니다. 너무 수분을 안 빨아들이면 홍수가 나버리겠죠. 설사가 되겠죠. 적절하게 수분 흡수를 잘해야지 찰진면이 된다. 아주 중요한 기능. 이거 사람 무시하는 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음식물을 잘 섞어야 됩니다. 음식물 잘 섞어야 됩니다. 대변 나올 때 시금치 따로 거의 먹지 않습니까? 잘 섞여서. 그 다음에 연동 운동입니다. 장을 짜주는 게 연동 운동. 이 세 가지 기능이 대장이 하는 기능입니다. 잘 섞어서 수분 흡수 조절기를 적절하게 해가지고 잘 짜내면 대장이 원활하게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3대 기능인데 화이바가 들어가서 하는 기능 중에 1번 대장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변을 빼는 기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설사제입니까? 그러는데 설사제 먹고 변이 찰진면이 나오고 봤습니까? 설사는 걸작 설사제죠. 설사제가 아니라 찰진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대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나라는 대장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거 화이바가 있으면요. 다이어트 끝마치고 난 다음에도 저녁에 한 잔 먹고 싶지 않습니까? 한 잔 드세요. 한 잔 드시고 집에 1시간 좀 지나간 다음에 화이바 덮부에 물 두껍 딱 드시고 나면 그날 묵은 음식이 됐으만큼은 지방이 안 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는 그 유지 관리 기능이 다 있습니다. 유지 관리 요금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요요 안 되면 이게 아니고 제품 속에 요요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다 있다는 거죠. 요래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어떤 기능을 화이바가 강하게 한다 하는 거 대장 기능. 그래서 답변을 드려요. 저녁에만 또 먹으면 좋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식이섬유의 기능이 뭐냐면 식이섬유가 요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100배의 팽창이에요. 100배. 요만한 식이섬유면 100배가 팽창돼 요만한 팽창되겠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되 이걸 먹는 요령이 뭐냐면 물을 많이 먹어라. 왜냐? 100배 팽창이 되는데 물이 있어야지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품은 식이섬유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식이섬유가 일부 들어가 있지만 왜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자전자피가 순도 90% 이상의 순도가 되는 자전자피가 들어가야지 건강기능식품이 돼요. 그 건강기능식품의 기전에 맞추기 위해서 공전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어넣은 거고 다른 제품이 훨씬 더 그 기능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저도 삼가하라고 말씀드리죠. 우리 다이어트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매일 우리 프로그램 딱 열흘 동안 하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은 제대로 하시고 10일 동안 다 마친 다음에 일상생활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만 하셔도 대박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도 잘 안 합니다. 되게 기분 좋게 저녁에 한 밥그릇 하면은 그때만 먹고 그게 뭐 조금 먹을 때는 안 먹습니다. 오늘따라 내가 오늘 삼겹살에 소주 먹었구나 이러면 꼭 제가 먹고 그 외에는 제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하루에 한 번도 저녁 먹는 상당히 좋습니다. 열흘 동안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열흘 동안 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제대로 드셔야 되고 평상시에 늘 먹는 요령은 저녁에 늘 먹는 것도 별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돈이 비싸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2포씩 먹어야 돼요? 2포씩에 끼니마다 2포씩 물 한 컵에 한 포. 한 포는 효과 없어요? 한 포는 조금 약합니다. 예, 50%. 50%.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화이바를 드시면 되고 그 화이바 기능을 제대로 알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순서대로 제품이 중요도입니다. 네. 화이바가 최초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6년 전에 화이바 단일 품목 가지고 이 대한민국 비만 시장에 뛰던 회사가 한국화이바였습니다. 그 법이 있거든요. 화이바가 최고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프레시. 글자 그대로 시원합니다. 이 안에 보면은 HCA, L-카르니틴, 이 안에 보면 이제 폴만 유리닉산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L-카르니틴이 우리나라의 어떤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의 주 성분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L-카르니틴이 원조입니다. 우리 박사님 계셔 이야기 좀 듣는데 우리 박사님 L-카르니틴 좋다고 막 그러시길래 그래서 그랬죠. 이거 유행이 지나간 겁니다. L-카르니틴이 한 3, 4년 전에 체지방 쪽에 좋다고 난리 난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CLA입니다. CLA 요즘부터 전부 다 다이어트 보면은 막 홈이 보면 CLA 막 튀어나옵니다. 2세대고요. 지금 세대가 이제 HCA 이제 가르시네 캄보디아 나무 껍질 수술. 요거 좀 막 하는데 이것도 한 세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찌고 있는. 또 다른 뭔가 또 나올 거예요. 체지방분에 탁월하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것이 기능적으로 인정이 받았기 때문에 이 성분이 들어가야만이 건강기능식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은 것이지 우리 후레쉬 제품이 HCA가 주성분이다 이건 아닙니다. HCA도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L-카르니틴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제품 속에. 그러니까 체지방 분해에 탁월하다는 제품은 다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흉내내는 것이고 진짜 메인 제품은 사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카피 제품이 맡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 성분은 이 전체적인 성분이 아우러 가지고 복합 발효시키는데 그것을 잠시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공유를 발효시킵니다. 공유를 발효시키는데 요거는 좀 콩이나 대두단백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메밀, 뭐 조, 뭐 수수, 그리고 현미 이런 것도 공유를 쭉 발효시킬 때 발화되는 시점에서 발효시킵니다. 발화되는 시점에서 발효를 시키네요. 콩은 그냥 콩이죠. 콩나물 되는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비타민C가 추가되는 겁니다. 콩은 콩인데 콩나물로 되려고 할 때 비타민C가 탁 생겨요. 다시 말해서 발화가 되는 요 시점은 효소의 활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입니다. 생명력이 막 움츠려가지고 아니 딱딱한 콩이 콩나물 되려고 하는 어지간한 생명력이 있으면 차고 나오겠습니까? 생명력이 만땅으로 가지고 막 터질 때 그때 딱 잡아가지고 발효시킨 거 우리 집. 그래서 요즘 발화효소가 막 나옵니다. 그전에는 발화효소는 말도 없었는데 요즘 발화가 모든 열매에는 하나였던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독소를 먹은 거 있습니다. 열매에 독소 없으면 열매였던 생명 제타세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생명류에 있는 열매는 독성을 먹은 거 있습니다. 은행이 몸에 좋다고 한 바퀴 한번 드셔보십시오. 절대 나버립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열매의 독성 때문에 좋지만은 5달 이상 드시지는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처방을 조금 달리합니다만은. 이건 열매 가지고 독성이 있어요. 근데 열매가, 이제는 열매가 땅속에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막 싹을 틔우기 일보 직전에 발화되는 시점은 독소를 다 벗어버린다. 생명력을 집중시킨다. 그때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발효시켰습니다. 우리 제품이 발화공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을 발효시켰다라고. 이것이 보통적인 일반적으로 그냥 효소고 일반적인 공유효소는 그냥 공유였어요. 그냥 공유 쌀 같아요. 그냥 공유. 우리는 발화공유를 효소식 처리한 것이 1차 발효. 1차 발효.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발효를 시키려고 하면 항상 종균의 먹이가 뭐냐면 당입니다. 그래서 흑설탕을 우리 회사는 건강한 회사인데 그래도 백설탕을 넣으면 되겠어? 519인데 흑설탕을 넣어야지. 우리 제품은 흑설탕도 아닌 백설탕도 아닌 그래도 균에 먹이는 당이기 때문에 당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당을 넣을까? 건강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그래도 설탕을 넣을 수 없는데 고민하다가 뭘 넣냐면 과일 껍질에서 당을 추출해가지고 타는 겁니다. 과일 껍질을 막 엄청나게 넣어서 발효시켰대. 우리 제품은 그렇게 그래가지고 1차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것을 당을 썼다. 그 다음에 한약재가 들어간다. 한약재.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과일 들어간다. 과일류가 들어갈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 그래버리 주로 산야초가 많습니다. 산야초. 주로 산에서 덜에서 나는 어떤 그 제철 음식, 제철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1차 발효만 1년, 2년 숙성시켜가지고 시장에 출하되는 제품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효소식품입니다. 이해합니까? 이제 우리 제품에 차별성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효소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효소, 저 효소 다 비슷한 효소인가? 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효소인데 주로 이제 마시는 음료로 된 효소가 많아요. 산야초 효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속에다가 제철 과일 넣고 야채 넣고 해가지고 한 번 딱 넣고 2년 숙성시켜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보통 에버리지 1년입니다. 2년은 고급 손님, VIP 손님 파는 거예요. 4년 이상 숙성시켜서 자기 가족들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효소제. 원래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사람도 효소 막 그대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의 효소에서는 아예 명함도 못 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집어넣을 때 요 과일이나 요런 것들 제철을 이 과일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2차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발효를 시킬 때 한약재를 넣어 가지고 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발효시킬 제가 말씀드린 발화시죠. 생명력이 총 집중되어 있을 때 발화시킵니다. 생명력이 집중. 그때 발화시켜 가지고 나온 제품. 일반적으로 공유효소라고 하면은 발화 시점이 아니라 그냥 현미나 쌀 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든 효소가 그냥 공유효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업그레이드한 발화 시점. 발화 시점이 됐습니까? 엄청나게 강조해서 발화라는 말을 합니다.
콩나물 내기 전. 콩나물 되기 전, 오케이. 콩나물 되는 순간, 예. 비타민 C가 단식하는 순간, 바로 말아 시점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제품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 저기도 효소 있네. 아, 그래, 저건 똑같겠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 말은. 효소는 좋은데, 효소에 대해서는 프리미엄급 효소고, 일반 효소를 제가 지금 설명드립니다. 공유효소가 그냥 공유효소. 일반적으로 산야초에서 따가지고 만든 과일을 가지고 발효시키는 효소 가지고, 일반적 효소에는 굉장히 많은 효소 음료 가지고, 효소 음료 다이어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름은 효소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효소 다이어트를 말을 쓰기가 별로 싫은 거죠. 같은 어떤 차별성이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유명한 산야초 가지고 발효시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제조 공급 쪽에는 한 단계일 뿐입니다. 2차 발효를 시키고 뿐입니다. 그 다음에 3차 발효를 시킬 때는 고체들, 이 고체는 사실 발효가 잘 안 되는 건데, 하여간 고체 이런 것들도 막 완전히 그 조개, 굴, 이런 껍질들을 가지고, 이 재료가 모려거든, 모려. 모려는 조개 굴 껍질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3차 발효를 시켜가지고, 바로 활성효소로 바꿉니다. 활성효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쓰고 있는 효소가 아니라 엄청나게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효소의 상태, 활성효소. 그리고 앞에 1차만 거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를 거치는 복합 활성효소가 우리 효소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 효소 가지고 마치 우리 효소처럼 이게 동등비교, 대등비교 이거는 우리가 그런 효소가 장사하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접근하는 건 아니다. 이 과정을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면 되지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5개 영역에서 특허를 받은 제조공법 특허를 받았어요. 특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특허가 아니라 이 제조 과정을 특허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은 다른 데서 못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후레쉬라고 하는 기능을 제가 쭉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제품의 기능이 그렇게 연결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순서대로 이제 준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엔자임 제가 설명을 제가 쭉 드리려 하다가 조금 그랬는데, 후레쉬는 체지방분해 탁월하다라는 쪽으로 제가 체지방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 영양인가 라고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체지방분해에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로 후레쉬하고 화이바, 이 두 개입니다. 이것이 체지방분해에 탁월하게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HCA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HCA는 하나의 성분일 뿐입니다. 제조공법의 어떤 그런 복합 활성효소 발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기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엔자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에스바디 잘 아시니까 에스바디 이야기 좀 해보려면, 에스바디가 그 비타 엔자임이 있고, 그 다음에 미네자임이 있고, 미네자임 요거가 미네자임이 있고, 그 다음에 푸드자임이 있어요. 요것이 바로 세 개를 다 묶어가지고, 에스바디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스바디 여기 푸드가 10g이고, 미네가 1.5g이고, 비타가 4g입니다. 한 포에. 요걸 다 묶어버리면 얼마냐면 약 15g이에요. 우리 제품 엔자임이 15g.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제품이 우리 제품. 그러니까 에스바디의 7종이 우리 5종으로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할 건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릴렉스인데, 릴렉스에 좀 이따 설명하고, 엔자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품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다 좋은데, 배고픔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듯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대상이었죠. 이 어쩌겠는가. 옛날에는 무작정 참아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참다 보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구나 해가지고 막 연구 노력하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그래도 배고픔을 좀 막자라고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 바로 푸드자임, 우리로 말하면 엔자임. 이 엔자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현저하게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이 우리 제품의 5종 전체 내용 구성물 속에 이 영양소나 이런저런 기능들이 밥을 먹는 만큼 100%의 충족은 안 됩니다만은, 밥을 먹는 걸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양소 중에서 일정량, 우리 인체가 하루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영양 결핍을 느끼지 않을 정도만큼은 영양 공급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식욕 억제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 다른 무슨 화학약품이 들어가가지고 배도 전혀 안 고프고 싹싹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안에 식욕 억제제가 조금 더 안 들어가고 그냥 순수한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배고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절개라는 겁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서울대학교 의대호 박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 다이어트 잘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좀 띵할 겁니다. 머리가 조금 아플 겁니다.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하는 신호는 당신이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누구나가 10kg 뺄 수 있다는 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탄수화물 공급이 줄어들면 탄수화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이 포도당이 바로 뇌와 심장세포의 먹이가 되는데 뇌와 심장세포의 먹이가 결핍되니까 뇌의 부족 현상이 뭐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심장의 부족 현상이 뭐냐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포도당 즉 탄수화물이 현저하게 작게 공급되고 있다. 이 말은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내 몸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좋아지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즐기시면 됩니다. 예, 나중에 릴렉스를 설명할 때. 이 릴렉스가 바로 뭐냐면은, 스트레스 제가 쭉 말씀드려, 제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제가 쭉 했습니다. 체지방이 엄청나게 건강에 안 좋구나. 효소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체지방이 몸에 안 좋다. 공감하십니까? 네. 내장지방, 과잉내지방, 내장지방. 그죠? 혈관 사이 지방. 효소가 몸에 없으면 잠재워서 고갈돼 생명이 끝이고 이런저런 설명에 효소가 충분히 몸에 들어가야 되는 걸 다 공감하십니까? 예. 수업하시는 현장입니다. 제가 다시 효소를 한번 쓰고 있어요. 아니 효소 공감이 안 되고 설명이 되니까. 예. 효소가 충분히 되는 공감하십니까? 예. 네. 저는 또 잘 이해하고 친구도 하겠습니다. 숙변이 제거되야 됩니다. 대장이 편안하지 않으면 대장이 편안하지 않으면 엄청난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이 깨끗해야 되고 숙변이 잘 제거되야 된다. 이거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설명합니다. 이거 소변 공감하십니까? 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건강에 약했죠? 네. 요 토탈 기능이 바로 외모종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잠시 복습했습니다. 그 중에 스트레스 기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면 막 뱉어놓으면 닦아먹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복습을 해줍니다. 점검. 항상 이 학생이 잘 까먹기 때문에 복습. 1일에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가 딱 하는 순간에 어떤 증세가 일어납니까? 심장에 열이 확 올라. 흔히 말하는 뭡니까? 열이 확 올라오죠. 뭡니까? 화병이죠. 화병. 사람이 죽는 이유 중에 화병을 죽는 게 굉장히 많다. 이 말은 스트레스 받아가 심장이 열이 올라가지고 화병을 내라. 화병. 중요한 것은 뭐냐? 스트레스 받는 건 상당히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열이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갑니다. 원래 우리 인체는 수성화강입니다. 수성화강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 기운, 조금 차가운 기능은 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불 기운, 뜨거운 기능, 열 기운, 이것은 내려가는 게 좋아요. 수성화강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인체 기능에 역기능을 해버려요. 머리는 차가울수록 좋다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성입니다. 차가워서 위로 와야 돼요. 발은 따뜻할수록 좋죠. 화강입니다. 돌아 내려와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인체 기능이 역기능 되어버려요. 어떻게? 뜨거운 것이 위로 확 올라가 버려요. 확 올라가 버리면 어디 올라옵니까? 얼굴이 열이 확 올라오죠. 얼굴에 우리 풀 잡초 한번 보십시오. 열이 막 가해지는 땅을 보십시오. 건조해지잖아요. 얼굴이 열이 확 올라오면 얼굴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탈모 증세예요. 제가 요즘 탈모가 많아요. 저는 스트레스 전혀 안 받거든요. 진짜 저 스타일이. 근데 요즘 제가 막 밤잠을 아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아닌데 과민성이다. 과민성. 너무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요즘 막 머리 감으면 막 진짜 머리카락 한 거 나옵니다. 근데 내가 안 그래도 우리 팀장한테 야 이거 쟤 여자 하니까 밑에 가지고 그 머리 안 빠지 샴푸 사라다. 이제 먹으니까 머리도 안 빠지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요즘 들은 생각이 우리 팬이 하나 있어가지고 얼마나 잘 재밌는 팬클럽 회장님. 예. 자 이거 보시죠. 이 스테이프가 열이 올라가요. 얼굴 쪽 열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백태가 끼는 입술에 바삭바삭 마른 것도 백태가 끼는. 머리가 무겁습니다. 스테이프 받으면 머리가 쑥 내려가죠. 머리가 무겁다. 머리 두자 무거울 종자입니다. 두 중에 있어요. 머리가 무거워 쑥 내려. 머리가 무거우니까 쑥 목 결림이 일어나죠.
목결림이 일어나면서 어깨가 목을 받치되니까 뭐니까 어깨 길이를 동시에 나와. 이러면서 몸 전체의 밸런스가 막 무너지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절단 나는 거야. 결론적으로 여성이 50대가 되는 순간에 폐경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여성성이 사라지고 남성성이 강화된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조금 줄어들고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 막 활성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0대 여성 중에 한 분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성에서 남성성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과정이 바로 여성 중에 50대 갱년기. 요때 남편들이 매 만든 남편이 생깁니다. 남성성이 너무 강화되면 조심하십시오. 남편들 50대. 그 다음에 스트레스 쌓였다. 갱년기 여성이 스트레스 쌓였다. 끝장나. 이걸 보고 뭐라냐면 설상가상이라. 그래서 50대 여성이 스트레스 받으면 자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스트레스는 그만큼 우리 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만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병원에서 스트레스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말씀드렸지만 과민성 대장증, 과민성 얼굴 쪽에 열이 올라가는 질병은 다 합니다. 심장 쪽에 열이 올라가는 질병은 다 해요.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과민성 질병 종류 중에 50% 이상입니다. 스트레스가 다. 그러면 이걸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을 정말 잠시 좀 팁을 좀 하나 드려요. 자, 오늘 제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방법은 제가 그러면 안 되고 여러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많이 웃는다. 많이 웃는다. 알겠습니까? 박사로 같이 들은 내용인데 많이 웃는다. 그 사람이 하루 확 웃어버리면 8일이 생명이 연장된다. 8일이. 그런데 어른들은 하루에 6번밖에 안 웃는다 그러네요. 잘 안 웃는답니다. 지금은 딱 이런 거 있어요. 예. 웃을 일은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많이 웃으세요. 억지로 웃어도 확 웃는 엔돌핀의 70% 이상은 나온다. 웃는 게 좋네요. 다 같이 웃을 때 에너지를 배가시키려면 박장대소란 말이 있습니다. 부딪히면서 웃으면 에너지가 배가 나온다. 여기 오늘 지금은 시끄럽게 괜찮죠? 좀요. 우리 스트레스 차원에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크게 웃으면 박수를 아니 저는 웃었는데 거의 저를 즐겨 수준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저를 즐겨 웃었 많이 웃으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해야지 싶어서 가만히 밥 먹다가 식당에 밥 치다 웃으면 식당에 쫓겨났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밥 치다 웃으면 안 되니 여기서 또 시도 때도 없이 혼자 씩씩 웃으면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럴 수도 없으니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드릴게요. 호흡법을 잘 활용하면 스트레스 중에 상당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호흡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한마디 하시고요. 코로 숨을 들이쉬는데 코를 갖다 이렇게 할게요. 1, 2, 3, 4, 5 할 때까지 쑥 코로 들어마시고 빨리 들어마시고 쑥 들어마시는데 복식 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건 가슴으로 들어마시는 거예요. 배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에 힘주고 코로 배를 나오게끔 들어마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들어마십니다. 다 같이 들어마십니다. 들어마십니다. 시작! 코로 배 나오면 들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추고 그 다음에 뱉을 때는 입으로 밑으로 이 복식 호흡으로 건강을 찾았다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양쪽에서 오늘 저의 이 강의를 열렬하게 복을 보내시고 우리 먼저 마치고지요. 네. 강의 빨리 오늘 제대로 믿기. 오늘 이 호흡이 스트레스에서 크게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특히 아침에 일어나시가지고 한 호흡을 하면 쫙 창문 열고 코로 한번 서서히 들이마실 때 배가 내거든요. 배가 나와요. 가슴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방금 박사님 가슴으로 가슴으로 안 되고 배가 나와요. 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조금 멈춘 상태에서 내뱉을 때는 그냥 입으로 그냥 막 남기지 마시고 끝까지 요래가지고 한 하루에 3번 정도만 복식을 하시면 그냥 알겠습니까? 가슴을 얘기했대. 자, 그 다음에 그렇게도 해서 안 되면 어쩌겠는가? 제가 처방해 드리는 겁니다. 한약에서는 제일 많이 처방해 준 것이 심신불안정, 스트레스 또는 이런 쪽으로 질병이 일어난 사람에게 처방해 준 탕이 뭐냐면 시오와 계지용을 넣습니다. 요걸 가지고 처방해 주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유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정작용,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작용을 최소시키는 방법이 뭐냐?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요즘 옛날에 홍삼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 어떻게 합니까? 응? 아니 대화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뭐 한약방에 홍삼 아니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화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 한약이 진짜 좋다라고 하지만 정작용, 부작용이 있단 말이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발효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홍삼이 옛날에 막 지금도 막 좋죠 당연히. 홍삼 중에 업그레이드 홍삼이 있는데 요즘요. 발효 홍삼. 발효 홍삼. 요즘도 발효 홍삼이라고 말을 엄청 나오죠. 발효 홍삼, 발효 홍삼, 발효. 예? 네, 발효 홍삼. 네, 흑삼이 조금 더 느려요. 아무튼 발효를 시키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을 없애는 과정 중에 하나다. 발효시킵니다. 음식이 식어가지고 냄새가 펄펄 날 때 그것을 물에 잘 씻어가지고 식혜를 만들어 먹어버리면 아무 이상 없어요. 식혜 만드는 물이 이상 없어요. 식혜. 밥이 식어도 물에 씻어가지고 식혜를 만들어 버리면 예. 그러니까 쉰 밥을 먹어버리면 위장이 탈나고 난리 나는데 그 난리 나는 그 쉰 밥을 발효만 시켜버리면 그냥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효라는 과정이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무독화 신밥으로? 독성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계지용을 모른 탕을 거의 좀 시선이 더 분산해요. 이 계지용 모른 탕을 발효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주로 이제 요거 철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혈액에 주 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혈액의 주 성분 속에 헤모글로빈 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철입니다. 철. 나무에 흘러가는 관을 뭐냐면 수액이라죠. 수액. 수액의 주 성분이 뭐냐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그래서 마그네슘은 상당히 몸에 이로운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징크, 아연도 상당히 좋은 거고요. 우리 요 릴렉스 안에 좋은 제품 다 넣어놨습니다. 계지용을 모래탕에다가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징크하고 각종 미네랄하고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탄생한 것이 릴렉스. 릴렉스 드시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 스트레스가 쌓여버리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인체 기능이 망가지는 것을